21세기 대한민국에서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6월 3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의 투표소 14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송부한 곳이 원래는 67곳이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더니 6월 8일 선관위 발표로는 140개 투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선관위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했다고 합니다. 원래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60%에서 70%까지 인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용지가 당연히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결정을 사무총장 전결로 뚝딱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어쩌다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괴물이 된 것은 3.15 부정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자유당 지지표를 미리 투표함에 집어넣고 사망자나 부재자까지 유권자 명부에 포함하는 수법을 썼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에 5차 개헌에서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 된 것이에요. 헌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권, 예산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권, 예산 어디다 쓰는지 직원 누구 채용하는지 아무한테도 감시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조직적인 채용 부정이 자행돼 왔습니다. 2025년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 당일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선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 마감 시간이 밤 10시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서는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저녁 6시 투표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밤 10시까지 투표하신 분들은 출구조사를 보고 나서 투표한 거예요. 여론조사 발표도 투표율 기준으로 6일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공표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출구조사 발표를 보면서 투표를 하게 하다니요. 여론조사 공표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출구조사를 본 사람들한테 투표하라고 했다면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더구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국 12곳의 상위 2명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가 1440표, 박찬대 후보 3030표로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0곳에서 두 후보가 각각 득표수가 똑같았습니다. 선관위는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5억 9천만 분의 1 확률이 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연한 결과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선거 과정과 절차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자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선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일이 지나면서 그 후는 재선거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소개표 등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노한 2030 세대가 성파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규모가 줄었다가 주말에는 다시 세를 불리는 패턴이 반복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2030 세대는 이번 사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라는 내내 극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청년 세대에겐 투명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입시와 취업의 경쟁에서 0.1점 차로 승패가 갈려온 청년들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규칙입니다. 공정해야 될 투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는 선거든 무엇이든 과정이 불공정하면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에서 그동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에서마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5만 3천 표 이상 차이로 이겼으니 잠실 7동은 어차피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정해야 될 투표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도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완전히 바로잡아야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가 지켜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정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규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상 어쩌다 우리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2030 세대들은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